안녕하세요. 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벌써 2022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마지막 토크쇼에 모시는 분은 아주 의미 있는 분 모셨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 문을 닫는 소형 서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신촌에 터줏대감으로 있던 홍익문고는 한때 철거 위기에 봉착했지만 시민들이 앞장서서 철거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신촌의 약속 장소이자 추억이 깃든 곳, 많은 대학생들이 손때가 묻힌 곳이죠. 이런 곳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촌의 약속 장소이자 추억이 깃든 곳, 많은 대학생들의 손때가 묻은 곳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 꼭 하나씩 있는 책방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립서점, 동네 책방들인데요. 소소하고 예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허영림 대표님 모시고 2022년 마지막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죠? 저 예비 사회적 기업 준비하느라고 네. 서류 그래도- 많이 썼죠. 그래도 성과는 있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먼저 우리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서점 주인, 네. 책방 주인이 네네. 꿈이셨던 것 같은데 책방 아지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네. 저는 77년생 X세대입니다. 네네. 저희 세대 때부터 조기교육, 사교육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기교육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서 네. 받아쓰기 할 때마다 선생님 빨리 부르지 마세요 이러고 울던 아이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급문고로 동화책을 한 권씩 갖고 와라. 근데 이제 친구들은 얇은 동화책, 네. 일반 그림책을 냈는데 저희 집엔 책이 없으니까 네. 저보다 6살 많은 큰오빠가 책을 사서 줬어요. 근데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네네. 사준 거예요. 그 페이지가 무려 두께가 거의 한 200페이지는 넘는 네. 양장본. 네네. 그 제목이 집 없는 소년 램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두꺼우니까 아무도 안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죠. 네. 네. 그러고 그 받아쓰기 빵점 받던 제가 네. 성적도 네. 좋아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동네, 그때도 동네 그 학교 앞에 꼭 네. 서점이 있었어요. 네, 학교 앞에 서점에서 책 보다가 어두워져도 집에 안 가서 찾으러 오는 아이가 되었죠. 책을 좋아하는 소녀. 네,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고요. 네. 제가 20대 때는 출판사 영업부에 근무했어요. 네, 그때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아이 낳고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의 거의 서점을 거의 다 다루게 되었죠. 섭렵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지금껏 네. 하고 계시니까 이미 네.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인생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저 앞으로도 진짜- 재미있을 것 같고. 네, 네. 2022년이 저에게는 진짜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이에요? 지금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고 내일 군대 가요. 어릴 때부터 네. 책을 많이 익히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 친구는 아기 때 울면은 이렇게 그림책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을 또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애가.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키웠죠. 우리 네.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 이야기 좀 하면 네. 오프라인 서점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서점을 둘러볼 때, 그때가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서점이 매출을 거의 다 참고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 서점이 네.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 인터넷 서점에 오프라인 서점들이 밀려나고 네. 문 닫고 막 그러기 시작했죠. 네, 그때 저는 서점들을 둘러보면서 좀 내가 서점을 하면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손님을 찾아오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방 아지트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 아, 네. 그때 제가 서점의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도 책방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계속 네. 간직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는 교육에 많이 관심을 뒀어요. 교육에 관심을 두다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네. 예, 우연히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 가게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5만 원짜리였고 네.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코로나로 한참 힘들 때였죠. 네네. 사람들은 다 우울해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방을 열어서 여기서 사람들 4명이 모이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트락 파티를 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오고 책도 사가고 그래서 그냥 별다른 프로그램을 열지 않았는데도 네. 월 매출 80만 원 정도씩 예, 그래서 그 서점에 드는 비용은 예, 마이너스가 아니었죠. 요즘 이제 독립서점, 동네 책방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동네 책방 하나쯤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동네 책방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니즈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세상이고요. 외롭지 않으려고 우리가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찻집에서 지인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책방에서 만나는 거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에서는 우리 동네 네. 책 덕후, 문화 덕후, 그리고 그 핸드메이드, 네. 가내 수공업 네. 덕후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뭐 경제 수준이나 개인 신상 뭐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아요. 그 묻지 않고도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는 매개물은 책이고, 책이다. 예, 그리고 우리 동네를 우리가 모여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늘어난다. 예, 그래서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동네 책방 그 대표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똑같을 것 네, 같다. 같지 않을까. 네. 우리 지금 책방 아지트에서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있죠. 네, 프로그램 많죠.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몇 가지 중에 요일별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일별.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있고 그 청소년과 어른들을 상대로 한 비경쟁, 독서 토론, 그다음에 만화 작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뭐 근신 덜어주는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동네 현관, 뒹굴뒹굴 역사 이야기. 역사 같은 경우에 우리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역사 공부 안 해. 시대별로 서울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내 가까이 내 역사부터 하는 거죠.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나는 이 동네에 사는데 이 동네 역사는 뭐고 이렇게 동네 형과 함께 같이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작은 책방에서도 이제 그 작가가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래서 출판한 책을 읽고 독자들과도 만나고 저도 뭐 책을 이제 하나는 제가 직접 냈고 하나는 이제 공제 형태로 내봤는데 이제 또 책을 하나 더 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옛날 2016년도에 발간한 책을 가지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아마 2023년도 1월인가 2월 달쯤에 그 제 책을 읽고 독후감 발표하는데 좀 와서 작가가 뭐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과 작가의 만남 이런 걸 갖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대형 서점에서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소형 서점, 소형 책방 이런 데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황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태껏 그 출판 기념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거창하게? 네, 그 대형 서점에서 주로 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하는 거다. 네. 출간 기념회는. 아, 생각이 출판 네. 기념회 있고 유명 인사. 네, 뭐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 약간 좀 재미도 없는 책 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근데 요즘은 동네 책방에서 동네 작가들을 많이 이렇게 동네 작가들이 책을 내면 동네 책방에서 조촐하게 출간 기념회를 열어주거든요. 저희 남편도 사실은 문학의 위로라는 책을 냈어요. 이렇게 또 광고를 하게 되네요. 네, 하셔야죠. 그래서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네. 조촐하게 출간 기념회를 했고요.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동네 작가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네. 강연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출간 기념회 겸사겸사 그런 작은 행사들을 여는 거죠.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출간 기념회 조촐하게 저는 다정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을이라는 게 네. 지금 파주시잖아요. 네. 파주 어디쯤이세요? 파주 칠판단지에서는 네. 한 20분 20분. 거리고요. 탄현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네, 아파트 동 하나가 하나의 그쵸. 마을인데 맞아요. 아파트 동 하나가 마을인데 아파트 네. 사람이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네 책방이 생겨서 네.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쵸. 정말로 옛날 그 동네 주민들 다 알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 네. 정말 아주 촉매 역할도 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책방에 또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주책 모임이라고. 주책. 예, 한 손에는 이제 맥주캔 하나, 아,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책 얘기를 하는 건데 맥주를 2캔을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아, 주사를 딱 부리면 안 되기 1인 때문에. 1캔. 네, 그래서 아, 그거 주책 모임과 출간 기념회를 이제 합쳐서도 할 수 아. 있고 하니까. 주책 모임인데 주책 네. 부리는 사람은 없는 네. 그건 괜찮은 모임이네. 그 동네 책방이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넥스트 스텝을 밟아서 더 어떤 쪽으로 진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네. 지금의 동네 책방들은 제가 2000년대 초에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네. 문화 프로그램을 열어서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분히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열어서 잘 하고 있어요. 예. 작가 초빙하고 네. 이렇게 그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여는 방식의 그런 책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는 그 동네 책방 대표들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그 마을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육 전문가들이고 책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학교의 책 전문가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교사가 되는 마을 거죠. 교사가. 그리고 마을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교육 플랫폼이 되어서 네. 마을 교육을 함께하면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예. 농촌에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대표님네도 북카페 형태로 운영하나요? 카페도 되고요. 카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융복합으로 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그쵸.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수다방도 될 수 있고, 네. 책을 그리고 읽고 서로 네. 이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형태. 네,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공감의 온도라고 6년 동안 예. 독서 토론 동아리가 있거든요. 예. 6년 동안 독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책들은 이렇게 다 이야기할 네. 수 있고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학교나 그런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비경쟁 독서 토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네. 북큐레이션 협회라고 있어요. 네네. 북큐레이션 협회. 그러니까 책을 그 사람에 맞게끔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네. 동네 책방이 할 수 그쵸. 있는 중요한 역할인 것 그게 같아요. 독서 치료 개념으로 독서 치료 개념으로. 할 수 있죠. 네. 대표님께서 금년 한 해 상당히 보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제 보람 중에 하나가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되셨다고 아까 네.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네. 2022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팀에 선정 되셔서 그 네. 과정을 거쳐서 네.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가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또 이제 선정되고 났을 때 그 기분 네.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실은 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 그 환경연합에서 그 사회적 기업을 해서 거기서 활동가로 네. 제가 일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파주시 사회적 경제센터 네네. 거기서 그 퍼스트 경영기술연구원 네. 거기 국장님이 예비 창업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네. 창업팀 신청서 쓰는 방법을 코칭을 받으셨구나. 강의를 하셨어요. 네.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아는 사람 따라가서 그냥 우연히 들었던 거거든요. 네. 들으면서 저 골치 아픈 걸 왜 하나, 저 서류도 네. 많고 정말 서류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써야 되네. 네.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가게를 계약하게 됐으니 그걸 한번 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예 다락으로 올라갔죠. 오징어 2마리 사가지고 밤새서 썼죠. 네. 근데 신청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동안 십수년 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종이에 담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서 서류 통과됐고요. 이제 심층 면접 1박 네. 2일로 하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한글밖에 못 다뤄요. 네. 파워포인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인이 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뭐하니? 그래서 이거 쓰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자기는 그냥 뚝딱뚝딱 쓰니까 자료 또, 보내라. 그래서 그분이 또 자료 좋은 네.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네. 네, 파워포인트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또 심층 면접 통과되고 1년 동안 정말 그 퍼스트 경영기술연구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만 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사실. 서류도 많고 각 지역의 대표님들 뭐 탐방 다 해야 되고 네. 워크숍도 있고 정말 저를 사회적 기업가로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순항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제가 그 원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대표님들하고 퍼스트 경영기술연구원 임직원들 만나서 경력 단절이었던 제가 네. 한글도 못 겨우겨우 다뤘던 제가 이렇게 뭐 마술에 걸린 듯 1년 사이에 네. 기업의 대표가 됐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비사회적 기업 네, 되고 딱 됐을 나서 때 느낌이. 그때 그 퍼스트 경영기술연구원에 최종적으로 서류 다 이렇게 그 검토받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때 막 다들 만세 불렀죠. 그러니까 네. 축하드리고 이제 네.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빨리 들어오시고 네. 그 지금 동네 책방을 경영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좋은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은 책을 많이 읽지 않잖아요. 네. 저희 책방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서너 명 오셔서 그래도 한 분이 한 2권씩 3권씩 사갈 때마다 좀 신기한데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 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서점을 내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고 소통해야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려면 좀 내 가슴이 넓고 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뭐 기도를 통해서도 좋고 그 나름의 내공을 쌓고 이렇게 행복을 찾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동네 책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네. 책방 아지트 우리 대표님이 꾸고 계시는 꿈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한마디로 하시면. 네네. 그 제가 아는 MZ세대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한테 전통 음식 배우고 된장 담그는 거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SNS에 올려서 그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비건 요리책 만들어서 저희 책방에서 수건 기념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MZ 세대들 관심이 아날로그적인 걸로 네.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시골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사교육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너그러운 네.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요즘 애들은 사실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니까 좀 이윤을 생각하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동네 책방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런 공간을 만드시고 싶으시다. 그런 공간을 체인화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체인화. 수수료 안 받는 체인 서점.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네.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레트로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레트로는 겪어봤던 추억으로 되돌아가는 복고였다면 MZ 세대들에게는 겪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사라져가는 신문 구독을 하고 있는 MZ 세대를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쩌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 경험이 MZ 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활자를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오늘 가까운 서점을 방문하셔서 요즘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책 한 권 구입해 보시죠. 오늘 2022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토크쇼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신 허영림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새해에는 감사합니다. 꿈을 꼭 이루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